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랑 실제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송혜교 눈을 가지고 와서 화려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송혜교님의 눈을 보면 우선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은, 내가 눈뜨림이 매우 약하신 분은 하시는 게 눈이 가장 커지는 수술이고, 눈이 크신 분들은 거기서 더 크게 만들려면 등을 고려해야겠죠. 요즘 MZ들의 눈 성형 트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은 화려한 눈, 30대 후반부터는 자연스러운 눈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자려한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하다는 건 사실 상상 속에서나 나오는 동물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사실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요즘 딸이 음악을 많이 틀어서 좀 알게 되는데, 이 연예인 눈이 이쁘다고 가져오시는데 이 연예인 눈이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랑 실제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송혜교 눈을 가지고 와서 화려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송혜교님의 눈을 보면 사실 쌍꺼풀이 작아요. 얼굴이 작고 눈이 크고 쌍꺼풀은 작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눈이 큰 거랑 쌍꺼풀이 큰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눈은 작은데 무작정 쌍꺼풀을 크게 하려는 경우가 제가 가장 말리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윤경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트임을 하고 싶어요, 눈꼬리를 내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눈이 되게 이쁘시긴 하지만 그건 그분의 분위기에서 눈도 같이 이뻐 보이는 거지, 눈 자체가 딱 잘라봤을 때 눈꼬리도 좀 올라가 있으시고 바깥이 엄청 크다는 느낌이 드는 눈은 아니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장원영님 눈을 보면 당연히 엄청 이쁘신데, 눈만 자세히 보면 약간 표정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지만 약간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이 그런 눈을 화장 없이 했을 때 이쁠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근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제 너무 많은 지식으로 인터넷을 보고 와서 설득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드리긴 하지만 막상 하고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쌍꺼풀을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개원 5년 차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부산 바닥에서는 뭐 이름이 알려졌는지 재수술도 많이 오시는 편이시고, 트임 쪽으로는 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주력 수술이라는 건 결국 뭐 눈 수술 전체를 말하는 거지, 뭐가 주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트임이 주력이든 뭐가 주력이든 결국 쌍꺼풀이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쌍꺼풀을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트임을 하든지 눈매 교정을 하든지 뒷밑트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쌍꺼풀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트임을 할 건지가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트임이라는 수술은 결국 눈을 좀 더 크게 만들게 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을 크게 만들기 위한 수술은 우선 첫 번째 눈매 교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앞트임, 윗트임, 뒷트임, 밑트임 등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수술은, 내가 눈트임이 매우 약하신 분은 무조건 눈매 교정을 하시는 게 눈이 가장 커지는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검동자 잘 보이고 눈이 크신 분들은 거기서 더 크게 만들려면 추가적으로 뭐 앞트임을 고려하든지 뒷트임, 밑트임 등을 고려해야겠죠. 앞트임은 결국 몽골주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술이고, 그러면 이 몽골주름을 다 없애는 건 아니죠. 다 없애면 이제 안쪽에 누워도 많이 보이고 쌍꺼풀 라인도 원하지 않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쌍꺼풀에 맞춰서 이제 앞트임을 어느 정도 할지, 그 다음에 누워는 너무 안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제 눈 사이 간격이 몰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량을 고려해서 할 것이고, 뒷밑트임은 안타깝게도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앞트임에 비해서 좀 더 부작용이 많은 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앞트임 수술이라는 건 단순히 눈을 실제로 째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피부를 제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피부를 절개하면서 생기는 흉터만이 거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면, 뒷밑트임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로 피부가 덮인 게 아니라 실제 여기 부분을 아예 찢어서 확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작용이 많고, 그 다음에 충분히 커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끝부분을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좀 더 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느 정도 뒷밑트임으로 키우길 원하시냐에 따라서 뒷밑트임 수술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뒷밑트임도 환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많이 터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자려함이랑 비슷한 말인데,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간혹 디귿자를 얘기하죠. 저는 디귿자가 절대 되기 싫어요. 근데 저희가 디귿자를 안 되게 하려면 여기 안검판이랑 외안각 인대를 거의 다 보존한 채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들은 딱딱하기 때문에 실제 거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눈을 많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위아래 안검판이 외양각 인대를 의해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외양각 인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서 이렇게 당기면 위에가 같이 안 딸려오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대신 끝부분이 아주 뾰족한 형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약간 동그래지거나 약간 디귿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키우고 싶으신 분은 그런 방법까지 선택할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거는 디미트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눈웃음의 부자연스러움이 무조건 동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웃을 때는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제 저희가 디미트하면 어때요? 얘를 딱 고정해놨습니다.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웃을 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수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수술 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막상 수술 후에 닥치면은 그걸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눈웃음에 아주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딥미트임은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딥미트임을 추천드리시는 분은 내가 눈웃음 같은 건 그렇게 예민하진 않다, 눈이 좀 더 확실히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우선 딥미트임을 고려하셔야 되고, 딥미트임으로 해서 틀 수 있는 공간은 뒤쪽으로는 대부분 2mm입니다. 2mm. 많은 분들이 뭐 5mm, 6mm 얘기하시는데 실제 5mm, 6mm 하면 눈이 정말 거의 2배가 되셔야 돼요. 실제 그렇게 터질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딥미트임은 결국 기본 눈이랑 조화를 이뤄서 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의 크기나 쌍꺼풀 이런 것 등을 먼저 잘 조화를 이룰지 보고 딥미트임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눈수술 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쌍꺼풀, 그 다음 눈매 교정이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눈뜨는 힘이 약하셔서 눈이 작으신 분들은 거기서 뒷밑트임이나 앞트임이나 어떤 걸 하셔도 눈이 좀 더 시원하고 이뻐 보이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눈이 작으신 분이 뒷밑트임을 하시면 오히려 눈이 더 졸려 보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지 그런 걸 순서를 조금 생각하시고 좀 더 매력적인 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좀 더 매력적인 얼굴로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시그널 성형외과도 부작용 없이 좀 더 이쁜 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뭐가 있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